크게 그 쟁점 학년 그 과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크게 9개 항목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고, 또그 학년 과제로서 3개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된다, 조례를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음반단의 민관 정치 추진 체계 구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당면 과제를 또 정리를 해주셨고, 앞으로 향후 일정도 3단계로 단계별로 금년도에 할 일, 내년도에 할 일, 2026년도에 할 일을 또 좀 이렇게 그 내용 중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발표한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또 좀 가볍게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쟁점 9개 중에서 4개 정도만 압축해서 얘기하고, 또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쟁점 1번이 역사와 현재 진단, 쟁점 2가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방향, 그 다음에 3번째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단 시범사립 도입 방안, 그 다음에 4번째 쟁점 사항이 행정리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의 강력한 결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4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질문도 필요하고 또 견해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의견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론에서 먼저 운을 떼주실 분을 또 제가 지명을 해야지 이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저희가 마을센터 직원들이 내년 마을센터 활동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9월달, 10월달에 이제 그 예산 신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좀 먼저 해보고자 워크숍을 다녀왔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워크숍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해가 다 달라요. 목사님, 자료 너무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해석이 직원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이런 데에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마 이해가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PPT 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거죠. 저희의 성과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끝까지 가는 어떤 새싹마을, 꽃마을, 그러니까 자율개발, 종합개발로 가는 게 너무 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문제였다.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저런 걸 지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안 했기 때문에 저기로 막 억지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표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는, 여전히 이제 한계 마을, 신규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마을들을 어떻게 유입 더 잘 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요런 그 표마다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아마 이해를 서로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이게 9쪽이네요. 9쪽에서도 보면 9쪽 잠깐만. 예, 이 표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이 표를 직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준비된 마을이 이제 선도 마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저희가 마을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 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읍면에 관련된 사업들이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칸막이 형태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계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관계성을 어떻게 잘 잡아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제일 그게 첫 번째 강조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저기 표에서 보시면 준비된 마을 위에 고령마을, 이번마을 뭐 이런 새로운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체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를 내년에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읍면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죠.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직접 갖고 있는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전달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드리는 정도였는데 고 박사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건 그렇게 말고 행정부서 간에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서로 관여하고 논의하면서 그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더 논의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어저께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정도로 마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두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인원이 한계가 있고 중점적으로 할 일과 조금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 협의회 관련돼서는 앞으로 협의회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장점 5번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대표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정석호 센터장. 구 박사님 말씀해 주셔도 되긴 한데 일단 제가 좀 중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하고 하는 게 그 전체 마을을 다 지원하시라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홍성군에 지금 있는 마을을 350개, 360개를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시군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큰 거라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뭐 한 번에 파악하는 이런 거 먼저 만들어서 시군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저기 마을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조금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사업하면 충남면 마을 만들 사업을 해서 영역 단계별 하는 게 일반화가 너무 돼버려서 그걸 안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인원이 적은 건 진짜 맞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다 저기 지금 힘든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구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몰라서 못하는 마을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이제 올 기회를 뭐 여기도 보면 사학기에는 폭넓게 제공하자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그거죠. 꼭 충남형 해갖고 뭐 영역 단계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마을 만들기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인 거고, 그러니까 복지니 뭐니 이런 부분들 분명히 다 지금 과별로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정보 제공하자라는 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만든 게 저희 부업생 계실 때 저희 센터에서 하실 때도 저희 만들어 계속 하고 있는 게 그 한 번에 파악하기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 356개는 하나 정도 파악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왔는지는 파악한 걸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지금 보여주시라는 건데 이 책자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24년까지 지금 또 있습니다. 네 번째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거 아마 드렸을 텐데요. 그것까지 해서 지금 계속 만든 이유도 마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죠. 꼭
저희가 충남형 영농단계를 만들고 할 때도 다시 충남에서 만들 때 할 때도 분명히 저희가 4개를 하고 하지만 시군에서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만들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너무 이제 보다 보니까 충남형을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홍성 그쪽도 많이 하시진 않는데 선택을 하셔야 하시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개발을 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그거를 고민해보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수당도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현실적으로 수당은 이제 여기에서는 나중에 얘기할 때 협의회 분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행정에서 솔직히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 오셔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님도 이따 조례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하고 같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게 직접 행정이 하기도 힘들고요. 센터가 직접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계속 논의를 나중에도 이게 끝나고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한 건데 쉽진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남도에서 지금 말만드 충남형 말만드 사업을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한계마을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하고 이제 종합개발을 좀 다른 거로 바꿀까 생각 중인 게 이제 작은 거점 논리가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 지사님이 작은 거점 말고 마을 작은 자 쓰지 말라고 해서 마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회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안을 아마 만들긴 할 건데 그것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아마 내년에 일반 농약종 개발사 변경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을 읍면 마을까지 그 활동이 확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 거부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이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홍성군의 전반적인 상황,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체 농촌이 직면한 이 현황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제가 최근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요. 예, 지난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홍성은 빠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주시보다 홍성군이 더 소멸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이 9위고 공주시가 8위로 아니 10일인가요? 뒤로 이제 이렇게 나쁜 순서대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홍성이 실제로는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이 홍보국 때문에 포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읍면별로 구분해서 보면 홍보급과 홍서급 2개 읍만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 광천읍을 포함해서 나머지 9개 읍면은 고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군 단위로 분석해서 전체를 포장하니까 홍성이 굉장히 인구가 좋은 지역처럼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시군 단위로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책을 시군으로 하고 사업이 시군으로 내려오니까 계속 면 지역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 박사님이 계속 읍면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책의 방향이 인구 구조와 인구 정책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고 있고 그 사업 안에서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마을별로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거점을 조성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사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거점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홍성군에 거점 시설이 내려오면 그 거점 시설이 다 어디로 집중되게 되느냐? 홍보급 아니면 홍성읍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점 시설이 조성될 때 면이 홍성에 있는 면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주민
나가거나 들어오는 분은 이 홍푸급과 홍서급에 집중되게 되니까 그 명단이 이 인구 구조는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이 읍면, 특히 면 단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냥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개별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결국 지금 현재 홍성의 이런 상황에서 농촌마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과 읍면 단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행정리, 읍면 단위로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시군 단위까지 연결이 돼서 근본적인 농촌 마을의 읍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결선, 그 다음이 갈산, 은하, 장곡, 서구의 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성, 갈산, 서구는 갈산 생활권이라고 해서 농촌 협약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갈산, 서구, 결성의 주민분들이 농촌 협약이 뭔지를 몰라요. 제대로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역량 강화를 하지도 않았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냥 계획만 수립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것은 마을 만들기랑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업 안에도 다 배후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큰 의미에서 사실은 마을 만들기와 연결되는데 행정이나 어디에서도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홍성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만으로 하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 성과 평가와 향후 새로운 10년의 발전 방향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게 이제 구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정책 사업을 연결해야 되고 협력 사업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홍성군 마을 만들기로 여러분들은 1,000만 원, 500만 원, 뭐 2,000만 원 준 것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량 단계별 지원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홍성의 350개 마을이 모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지금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미 사업을 한번 해보신 마을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들어오실 수 있는데 해보지 않은 마을은 아유 저걸 어떻게 해야 돼? 할 사람도 없고 이장님 혼자 나 혼자 이게 그저 덤태기 쓰고 나 혼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 관점 실제로 마을에 우리 350개 농촌 우리 홍성군 마을의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과 뭔가 이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읍면과 연결해서 활동을 연결시켜줘야 될 마을들을 좀 구분해 보면 이걸 꼭 모든 마을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당과 관련해서는 좀 사업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정치권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당, 기본소득 이런 거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이게 이제 조금 사업 명칭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보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의 강력한 결합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마을 단위를 다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덜고 대신에 모든 마을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한 개 마을이나 초고령화되는 마을은 읍면 마을 만들기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읍면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좀 활성화해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민 목사님께서 전문가답게 통계 수치도 활용하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우리 지역을 판단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쟁점 4번까지 범위 내에서 또 별도의 견해가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을 갖춘 시범사회 도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그렇지만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할 적에 1개 마을에 300만 원 정도에서 30개 마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놈을 받을 적에 연간 1억 원 정도만 예산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냥 이렇게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해서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후속적으로 CS팀도 구성하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깊이 하려면은 깊이는 이 과제를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그 필요성을 좀 강요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건의서를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뭔가를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 말만 이렇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문제도 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깊이 해서 실제 한번 던져보려면은 언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좀 많이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을 성과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에서 보면은 거기에 표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성과 마을 읍면별 행정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표에 보면은 350개 마을 해서 2013년부터 2023년도까지 12년간에 대한 이제 이 성과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 이제 이걸 한국으로 봤을 적에 저는 이제 이 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관내가 350개 마을이면은 350개 마을 중에서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도시형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농촌이라는 좀 마을 만들기 직접 해야 될 게 어느 범위다 요놈을 상정해놓고 그놈에 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준비된 마을부터 열매마을까지 이걸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2013년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지금 근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2년 내지 3년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었다. 또 6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다. 10년 후에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 하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 해놓은 것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조금 표현을 했지만 일본어교육에 한마디로 이렇게 쭉 봐서 그래도 10년간의 성과가 있었구나 누구든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더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또 우리 최선 그래. 의원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거. 예, 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고요. 저희 마을에서 8일날인가 저희 공익지 불금 의무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저희 요번에는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면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상주를 하고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날짜를 정할 때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서 오시는데
요거 그냥 사인만 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의무 교육을 잘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만 저는 좀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 중간 처음 도입 부분의 이제 취지, 공익직불금 취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제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제가 마을 그 농민분들한테 이거 우리가 잘했다고 드리는 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잘하라고 주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들이 주는 건데,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시는 건데, 만약에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도로 회수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명실상부하게 여기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막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동체 활성화 수당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을 그 민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뭔가를 할 때 환경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를 활동을 주민들한테 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제 의미 부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동기부여나 그럴 때 이런 것들, 이런 활성화 수당 같은 것들이 그런 환경 교육을 받은 마을들은 반드시 그 교육을 받게 하거나 탄소 중립 교육을 받게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국가 정책하고도 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단지 어떤 풀 갖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이렇게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선에서 된다고 한다면 공익직불금도 받는데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고 있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들은 소감도 있고 토론한 내용도 겸해서 오늘 의견 있으시면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 딱 PPT는 그냥 눈 감고 찾아도 딱 뽑을 수 있어요. 이제 특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례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막 졸다가 딱 그 조례 얘기가 나오니까 즉 이제 본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눈이 딱 뜨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홍성군에는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씩 3개 줍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호흡건축가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마을이죠. 예를 들어서 세공 아파트에서 요번에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경로 잔치 및 마을 앞길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심의를 해서 그 마을에 300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농촌형 마을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금방 바닥이 나요. 네, 경쟁률도 좀 치열한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 아파트와 하지 않은 아파트는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그 리더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벌써 시행됐다. 다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왜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어떤 하드웨어에 좀 초점을 맞춰진 건데 여기 왜 굳이 공동체 활성화 기금을 넣어가지고 인기 투표 같은 이제 의원 발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서 나 이걸 만들었어 여러분 결국 홍보급을 위한 조례로 좀 전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활성화는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예 다 빼서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계속 이어서 하시니까 이야기를 듣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늘 아마 마을 만들기 관련된 조례만 갖고 3시간 차라리 하면 그거 갖고도 모자라지 않겠나 싶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
도출될 수도 있겠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단과 관련돼서 우리 어떻게 할까 3시간 동안 막 논의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쨌든 돈 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내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다는 생각합니다. 신경 쓰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